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가을 가뭄이 계속되면서 주화무의 저수율이 1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물 부족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상생발전위원회가 오늘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도지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려 18개 협력과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수렴합니다. 한 달간의 진통 끝에 초대 광주 전남 연구원장에 허성관 씨가 최종 임명됐습니다. 전남에서 제주로 오가는 뱃길이 더욱 다양해지고 배는 더욱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가을 가뭄이 계속되면서 광주 전남의 댐 저수율이 크게 떨어져 농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 도심에는 미세먼지가 쉽사리 거치지 않고 있어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졌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담양댐 수위가 내려가면서 상류 지역이 메마른 속살을 드러냈습니다. 군데군데 바닥이 갈라져 가뭄이 심상치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담양댐의 현재 저수율은 23%로 내년 봄 영농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환경용수 방류량을 최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저수량이 적다 보니까 지금 내년 농사가 이제 우선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씩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4대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32%에 머물고 있습니다. 현재 저수율은 담양호가 가장 낮은 상황이고 광주호는 30, 장성호 32, 나주호 38%입니다. 지난 30년 동안의 평균 저수율과 비교했을 때 저수율이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의 식수원인 주화모의 저수율은 주의 단계인 47.6%로 14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수확철을 앞두고 남도 들녘의 강수량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일부 밭작물이 제대로 연결지 못했습니다. 꽃필 때도 오고 그래야한디 그러노 그냥 한 번 와주고는 땡 돼버린 게 여러분 겁mol라. 광주 도심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매일같이 안개가 끼고 있습니다. 중국 공장지대에서 넘어온 미세먼지가 아침 안개와 뒤섞이면서 호흡 질환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머리카락에 약 30분의 1 크기 정도 작은 입자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이 폐포 깊숙이까지 이게 침투가 되기 때문에 기상청은 다음 주 화요일에 10mm 이하의 비가 내리면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한 달간의 진통 끝에 초대 광주 전남 연구원장에 허성관 씨가 어제 최종 임명됐습니다. 시도회 인사청문회 결과와 지역사회 만만치 않은 반발에 맞선 임명 강행에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진통 끝 결론은 임명 강행이었습니다. 김수삼 광주 전남 연구원 이사장은 논란이 됐던 부동산 투기와 세금 탈루 의혹 등이 상당 부분 해소됐고 연구원장 업무 공백이 이어지고 있어 원장 임명을 확정지었다고 밝혔습니다. 굉장한 리더십과 경영 능력을 가지고 있고 탁월한 탁견이 있다는 의견들을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저희 원장으로서 적임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임명 결정은 광주시와 전남도의회가 인사청문회 결과 허성관 후보자가 연구원 수장으로서 부적합하다는 보고서를 채택한 지 한 달 만입니다. 허성관 신임 원장은 간절함이 있다며 말보다 업무로 보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정도 현황이 파악이 안 된 것은 아니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애정들을 잘 구현하도록. 임명에 앞서 공식 이사회를 열어 다시 의결하자며 반대하던 이사 4명은 간담회장에서 경론 끝에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광주시 의회와 전남도 의회는 즉각 이사회 의결 절차를 문제 삼아 이번 원장 선임이 무효라고 맞섰습니다. 이사장의 독단에 의해서 원장을 독단적으로 선임을 하게 되었는데 이는 상생의 가장 기본인 통합의 기본 정신을 위배한 것이고 시도의회뿐 아니라 공무원 노조도 허 원장의 장관 시절 행적 등을 들어 임명에 강력히 반발하는 시위를 벌이는 등 지역사회 여론이 악화되고 있어 임명 뒤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 전남 상생발전위원회가 오늘 전남도청에서 열립니다.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도지사, 실무위원 등은 상생발전위원회를 열고 18개 협력과제 추진 상황을 주고받고 개선 방안 등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출범 1년을 맞은 상생발전위원회는 학예 유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광주와 전남의 협력 체제를 꾀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단체들이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이 축소돼서는 안 된다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광주 민족예술단체 총연합과 한국미술협회, 광주시 지회 등 지역문화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그동안 진행되어 온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사업 전반을 평가단을 꾸려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근 임명된 아시아 문화원장의 선임 기준과 내용을 공개하고 이사회 구성에 지역 인사 참여 비율을 높일 계획이 있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연일 미세먼지 때문에 불편하실 텐데요. 오늘도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광주에는 세제곱미터당 54 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단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역시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광주와 무안공항의 저시정특보가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편과 장흥의 가시거리가 80m로 시야가 답답한 상태입니다. 주말에도 미세먼지는 계속되겠습니다. 낮 기온은 점차 내려가면서 예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장흥 노력도에서 제주도 성상포항을 오가는 대형 쾌속선 오렌지호가 26일부터 휴항에 들어갑니다. 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 때문인데 100억 원 넘게 투자된 항만시설을 놀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 여객선 터미널에는 제주로 떠나는 여객들이 속속 도착하고 쾌속선에는 차량을 싣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전날 하루 정기 휴항이었는데도 여객수는 220여 명으로 정원 825명에 크게 못 미칩니다. 올 들어 오렌지호 여객 실적은 17만 8천여 명, 4년 전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제주까지 2시간대 주파로 황금알을 낳던 장흥 제주 항로가 세월호 여파와 메르스 사태로 수십억 원의 적자를 내면서 결국 휴항을 결정했습니다. 승객들이 대폭 줄었고요. 그래서 이제 선사에서는 선박과 조직을 재정비해서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준비 기간을 갖고자 합니다. 장흥 쪽에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숙식업과 농특산물 판매 등 지역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더욱이 장흥군은 부두와 터미널 주차장 시설에 순수 군비로만 110억 원을 투자했던 터라 시설 활용 방안을 찾는 게 큰 문제입니다. 지금 제2의 선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존 배를 계속 수리해서 운영하는 방안, 아니면 새로운 배를 구입해서 운영하는 방안. 이것이 안 될 경우에 이 항로를 다시 대체 선사한테 팔아서 대차 선박을 이렇게 투자 유치해서 운영하는 방안. 선사 측은 겨울 비수기가 끝나면은 배를 다시 띄우겠다는 입장이지만은 적자를 해소할 만한 호재가 없는 한 운항 재개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이처럼 장흥 제주 항로의 휴항에도 불구하고 전남에서 제주를 가는 배길은 더욱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주야간 운항에 이어 배는 더욱 빠르고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육지에서 제주도를 운항하는 여객선은 7개 항로 11척입니다. 부산 출발 카페리 1척을 제외한 10척은 전남의 항포구에서 운항합니다. 목포와 완도, 해남, 고흥, 녹동에 이어 지난달에는 여수항에서도 카페리가 취항했습니다. 특히 목포항에서는 2만 4천 톤급 대형 크루즈선이 하루 2차례 운항하면서 주야간 운항 시대를 열었습니다. 아무래도 고객 입장에서는 교통편이 원활하게 시간대가 많이 되면은 수요는 좀 증감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여객선을 타고 제주로 가는 여행객은 지난 2012년 200만 명을 넘어 2013년 221만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세월호 침몰 참사와 올해 메르스 영향으로 제주행 백길 관광객은 줄었지만 여전히 연간 200만 명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화물량도 폭주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화물은 당일 수송이 가능하지만 컨테이너 화물은 최소 하루 이상 적체되고 있습니다. 목포항에서는 최근 하루 2차례 대형 크루즈 여객선을 운항하면서 겨우 화물 적체를 해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좋은 선박을 갖고 여객들이 안정성을 있게 안정감을 갖고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좋은 선박을 가져와야 된다고 봅니다. 제주항로의 여객선이 갈수록 대형화, 쾌속화되면서 배편을 이용해 제주로 가는 관광객들의 전남 방문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광주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1시간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코레일 등과 함께 내년 말까지 KTX 광명역에 도심공항 터미널을 설치하고 10분에서 15분 간격으로 인천공항 리무진 버스를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광주를 출발해 용산역에서 공항철도로 환승할 때보다 인천공항까지 가는 시간이 63분 단축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방 교육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출범한 광주시민운동본부가 광주시민 30만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교육재정 광주시민운동본부는 광주시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명운동을 비롯한 시민선전활동을 전개해 파탄 위기에 내몰린 광주 교육재정의 현실을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충장로와 상무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매주 금요일 오후 서명운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단순 분말을 만들 수 있는 제분소에서 한약을 만들어 시중에 유통시킨 업자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한약사 자격증도 없는 업자였는데 한 회사 수십 명이 한약환 제조를 맡겼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분말을 만들어 파는 제분소입니다. 선반에 한약환처럼 생긴 것들이 건조 중입니다. 58살 김모 씨는 지난 1999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제분소에서 만든 불법 한약품을 3,500여 명에게 100억 원어치에 팔았습니다. 관절염이나 당뇨 등의 효과가 있다고 선전했습니다. 광주를 비롯한 호남 지역 한의원 50여 곳도 김 씨의 주 고객이었습니다. 시간이나 비용을 줄이려고 허가받은 탕전소 대신 무자격자인 김 씨에게 환제조를 의뢰한 것입니다. 약방에서 약을 애들 본인이 지었다 하더라도 판매된 것이 어딥니까? 그래서 판매된 것이 여기입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죄가 됩니까? 근데 나는 우리는 그런 줄 알고 지어줬다 이 말.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한의사 처방전과 인터넷 정보 등을 통해 한약 만드는 법을 익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약품 제조를 의뢰하면서 내려진 처방전을 인용하였고 또한 신문지상이나 각종 생활상식, 건강상식에 떠도는 하지만 청국장과 양배추 등을 섞어 만들어 의학적 효능은 없었고 김 씨는 이 제품들이 한약재가 아니라 식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허가 없이 한약을 만들어 판 혐의로 김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한약을 만들어 달라고 한 한의사 등 55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양의 한 아파트에서 술 취한 50대 남성이 차를 훔쳐 몰고 다니며 주차된 차량 13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1분 30초에 한 대꼴로 충돌했는데 새벽 시간이라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권남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곳 저곳을 두리번거리며 아파트 정문으로 들어오는 남성. 환자복에 슬리퍼 차림의 이 남성은 아파트 통로로 들어오더니 아무 집이나 문을 열어봅니다. 곧이어 다시 밖으로 나가 이번엔 주차된 차에 타고 시동을 겁니다. 차가 움직이는가 싶더니 갑자기 건너편 차량과 충돌하고 이어 아파트 내부 도로를 질주하며 계속해서 주차된 차들을 들이받습니다. 56살 이모 씨가 이렇게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20분 동안 들이받은 차량은 모두 13대. 경비원과 경찰이 이곳에서 이 씨를 제압하고 나서야 새벽 광란의 질주는 끝이 났습니다. 앞으로 가다 차를 콱 들이받으면은 다시 후진 기아를 넣고 가다 또 뒷차를 들이받고. 이 씨가 몰던 차량도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이 열린 차를 훔쳤는데 마침 사제 스마트키를 장착한 차량이라 시동이 걸렸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보상받을 방법이 막막합니다. 황당하죠. 가이드 쪽에다가 지금 청구하려고 그러는데 그 일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였으며 인근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공장 철거에 참여한 근로자들이 집단으로 수은 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광주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고 노동청과 환경당국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또 작업자들이 수은에 중독된 경위를 밝히고 지정 폐기물인 수은을 불법으로 매립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9월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나주 노안과 강진 칠량 지역에 이동 제한 등 방역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그동안 확산을 막기 위해
나주와 강진 발생 지역에 거점 소독시설 3곳을 설치해 축산 차량은 소독 후 이동하도록 하고 발생 농장 주변의 주요 도로를 매일 소독했으며 농장에서도 축사 안팎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의식 전 화순 군수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20일 홍 전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3,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홍 전 군수의 보석 허가를 취소하고 곧바로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홍 전 군수가 참신하고 깨끗한 정치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저버리고 이번 범행을 저질러 국민과 공무원들에게도 좌절감과 상실감을 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 선고 한창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건 지성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사학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이 수업을 피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중고등학교에서 공부하는 후배들에게 또한 미래 자녀들에게 있어서 침묵하는 부끄러운 역사학도가 될 수 없게 좌편향이라고 부르는 교과서를 검정했던 정부가 국론 통일을 명목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념을 떠나 하나의 가치로 쓰여질 역사의 회귀라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보수 정권이 아니라 진보 정권이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역사 교육은 어느 정권의 개입이 아니라 그냥 그것의 순수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도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와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를 함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새정치연합과 정의당 등 야권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까지 1인 시위와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국장이 오늘 해변의 아인슈타인을 주발로 시즌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20세기 관습과 규칙을 뛰어넘는 실험 오페라 해변의 아인슈타인은 1976년 초영 당시 충격을 줬던 작품으로 40여 년 동안 세계 무대에서 공연돼 왔으며 이번 광주 공연을 마지막으로 막을 내립니다. 이 외에도 예술국장은 세계적 거장인 필립 글래스와 로버트 윌슨 등의 작품 등을 시즌 기간 동안 차례로 선보입니다. 한국전력과 전남대학교가 초고압 직류 송전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 교재를 공동으로 개발했습니다. 이 교재는 한전의 본사 이전을 계기로 전남대 전기공학과와 공동 개발한 것으로 초고압 직류 송전 분야의 전문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한전은 교재 공동 개발뿐만 아니라 지역 대학과 다양한 산학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딱딱하게만 느껴졌던 기관단체나 산단 기업들이 각종 사회공헌 사업으로 주민에게 다가서고 있습니다. 주로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다양한 봉사활동이 관과 기업에 대한 시선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 항만 안내선에 지역 장애우 20여 명이 탑승합니다. 넓은 컨테이너 부두와 광양항 이곳저곳을 돌아보며 사진도 찍고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청명한 가을 날씨 속에 평소 외출조차 어려웠던 장애우들에게 선상 위에서 시원한 바다를 접하는 색다른 경험이 되고 있습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마련한 이 같은 선상 체험은 사회공헌 활동 폭을 넓히고 공사 이미지를 바꾸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적 측면에서 원신의 폭이 굉장히 좁았는데 앞으로 어려운 이웃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이렇게 넓혀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수산단의 한 업체 직원들이 무거운 연탄을 짊어지고 가파른 주택가 계단을 오릅니다. 제대로 연탄 배달이 안 돼 추운 겨울을 앞두고 있는 고지대 독거노인을 직접 방문해 연탄도 날라주고 집수리도 해줍니다. 직원들의 이마에는 어느새 땀이 송송 맺히고 허리도 아파오지만 어려운 이웃과 사랑을 함께 나눈다는 생각에 금세 보람으로 다가옵니다.
소외된 이웃들에게 좀 작지만 큰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오늘 배달해드린 이런 연탄들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추운 겨울을 좀 따뜻하게 보내신다면 큰 보람을 느낄 것 같습니다. 여수산단의 또 다른 업체는 심리 정서 문제로 학교 생활과 또래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등학생에 대해 다양한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교 적응력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지역 기관단체와 기업이 소외된 주민들에게 펼치는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이 서로 간의 거리감을 좁히고 함께 상생하는 뜻깊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광주 남구와 광산구, 나주시가 상생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광주 남구와 광산구, 나주시는 상생과 연계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생활문화진흥과 관광 활성화, 마을 공동체 역량 제고 등을 위해 공동으로 태스크포스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새 자치단체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 등으로 꾸려질 태스크포스는 정부와 광역지자체의 공모사업을 공략해 국비 지원을 통해 공동 발전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가장 좋아야 할 가을 날씨에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에는 초미세,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현재 광주에는 54 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광주와 무안공항의 저시정특보가 일주일 넘게 계속되고 있는데요. 한평과 장흥의 가시거리가 100m도 채 안 된 채 시야가 무척 좁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광주가 17도고요. 한낮에는 24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만큼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주말에도 미세먼지는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광주의 가시거리가 5km로 평소 4분의 1에도 못 미치고 있고요. 현재 내륙 곳곳에 짙게 낀 안개는 낮 동안에 연무로 남아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나주와 화순 14도, 장흥 13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한낮에는 어제만큼 오르겠습니다. 광주와 나주가 24도, 목포 23도, 해남 22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서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요. 물결은 남해상에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쯤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는 거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